네, 이번에는 우리 2030 세대를 대표해서 21세 대학생 한 분을 모시고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대학생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기 있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의학과에 재학 중인 22살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잘한다. 자, 방금 오세훈 후보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큰 박수 외쳐주시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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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자, 정리 이해하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22살 한상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들 투표하고 오셨습니까? 저도 어제 새벽에 새벽같이 가서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혹시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꼭 투표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 서는 게 맞는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정치 이야기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간단한 3가지 상식 이야기를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첫째, 잘못을 했으면 사람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맞아요. 민주당 시장의 성범죄로 선거가 열립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면서 범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은 2배나 올려놨습니다. 올리려고 작정을 해도 2배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실패를 하고도 똑바로 사과를 하지 않고 수기꾼 탓이다, 전 대통령들 탓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우리 같은 모든 국민들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임식 날까지 조이 이명박근혜 탓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때 약속은 지키려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상식입니다. 공당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면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당원이란 국민들 그리고 모든 지지자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헌신제처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상식입니다. 남을 거짓말로 모함하면 안 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토론회에서 후보님 꼬익하고 인상하신 것을 가지고 무슨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봉사활동이 중갑이 되고 중장년 대상 봉사활동이 청년 대상으로 중갑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민주당이 배출했던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에서 공이면 부산에서도 공이고 대구에서도 공인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라는 사람들은 콩을 파치라고 우깁니다. 콩을 콩이라고 말하면 사람을 괴롭혀서 못살게 탄압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가 어떻고 이념이 어떻고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외교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3가지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는 그런 거에는 변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높으신 분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맞다. 여러분, 이번 선거 어떤 선거입니까? 상식 대 비상식의 선거입니다. 돌이켜보면 오세훈 후보님 많이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걸어온 험한 길이 모두 한결같이 상식의 정치였다는 것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첫째, 잘못한 것 깔끔하게 사과했습니다. 누구랑 다르게 이번 선거 나오시면서 지난 겨울을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서울 시민에게 사과하고 솔직하게 나오셨습니다. 둘째, 약속을 지켰습니다. 서울시장 하실 때 공약 잘 지킨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지난 대선 불출마 지키셨고 심지어 정치적 자산의학까지 했던 시장 사퇴 약속 그것마저 두말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맞아요. 셋째, 이기려고 남을 함부로 험담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쉽게 이기고 싶다 하면 도쿄 아파트, 도쿄 아파트, 도쿄 아파트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똑같아. 한 말도 아닌데 심지어 굳이 끝까지 페어플레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예, 민주당 말에 따르면 제가 20대라서 역사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20대는
역사를 잘 모를지언정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상식의 정치 세력을 몰아내는 신호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를 손에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정치를 저처럼 모르는 학생이 들어도 말이 되는 정치, 상식적인 정치, 오세훈 후보님께서 그런 정치를 서울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세훈 후보님께 이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후보님, 그런 상식적인 정치 만들어 주실 거죠? 예! 잘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세훈 후보님 한번 제대로 밀어봅시다. 오늘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 인사드리고, 후보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주석 위원장님 모두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이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했다! 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20대 한창현 아름다운 청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 대학생입니다. 우리 방성민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님 소장원 박수 대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1살, 올해 21살밖에 안 된 대학생입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중고 새내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대학 수업 하나하나가 급한 와중에도 오늘 오세훈 후보님 지원 유세하러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서울 시민이고 서울이 위기에 처해 있고 서울을 위해서 학생인 제가 뭐 하나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마침 조금 흥분했는데 버스가 지나가 주시면서 잠깐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영상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우리 모두가 적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모두 적폐가 된 겁니까? 왜?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았을 뿐입니다. 근데 지금 정권 보십시오. 모든 걸 전 정권 탓하면서 우리는 다 적폐랍니다. 마치 옛날 군부 독재 시절 자신이랑 안 맞는 사람들 다 빨갱이로 몰아붙이던 그런 메카시즘의 광풍, 이젠 빨갱이란 단어가 아니라 적폐 세력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니까 시민분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데 여러분들 우산 들고 여기 왜 나와 계십니까? 오세훈 후보 지지하러 나오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짜 위험하니까, 우리의 생업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비 맞으시면서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저 역시 그렇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누군가의 영상에 박제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박제되어 영원히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될 수도, 누군가와는 연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선택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 지금은 후보님이로 계시지만 전 서울시장 때 혜택을 받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 경기도 수도권 전체 환승 서비스가 도입된 것 말입니다. 교통비 많이 아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와 한강 갈 때, 데이트할 때 손잡고 한강 가면은 오세훈 후보님 창조 서울 만드셨던 그 프로젝트 덕분에 장식품도 얼마나 예쁩니까? 좋아요! 근데 전 시장님 뭐 하셨습니까? 허물, 고물 가지고 신발 만들어가지고 비 오면 냄새 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아직까지도. 어떤 게 우리 시민을 위한 문화 혜택입니까? 책임지시는 후보와 자기가 했던 말, 지금 대통령이 했던 우리 당에서 문제가 생기면 후보 공천 안 하겠다, 이 말조차 안 지키는 민주당, 어디를 뽑아야 됩니까? 오세훈! 오세훈 뽑아야겠죠? 예!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 연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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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본인의 소신을 밝혀준 방성민 학생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세훈 바라기가 된 것도 어린 시절 서울이 발전해가는 어린 시절 시장님 재임 시절 서울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 대한 향수가 남아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 8월 작년 8월에 이제 전임 시장이 물러나고 이제 보궐선거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돌 때 한번 오세훈 시장님의 인스타그램에다가 DM을 하나 보낸 적이 있습니다. 꼭 별단을 달라고 이렇게 DM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읽으셨고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과 이 자리에 있게 되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연설하는 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말만 길게 해봤자 좀 내용에 대한 그런 게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세훈 시장님이 왜 시장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망해가는 서울을 이대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리고 40년이 넘는 그런 낙후된 지역 개발 얼마나 많이 멈췄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그런 비싼 집값을 내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낙후된 곳에 사는 분들께서는 그 집이 40년, 50년이 넘도록 재개발할 희망도 못 품고 계속 그런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게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세금, 이상한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이런 데에다가 낭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광화문 광장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광장이 정체불명의 비대칭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망해가는 서울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반드시 심판을 해서 오세훈 후보님이 당선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세훈 후보님의 신념을 믿어서입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자리입니까? 때로는 유해야 되고 좋은 말도 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 수도 서울을 책임지고 천만 시민을 책임지며 우리 세금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때로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강단도 있어야 됩니다. 지난 10년 전, 한 10년 전 됐죠. 그때 우리가 선별적 무상급식 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급식비 지원하고 그래서 저소득 학생들에게 방과 후 영어 강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세금도 줄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결심을 해주신 것 자체가 저는 시장님께서 본인의 대한민국과 서울시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신념을 본인 한번 바쳐가지고 보여주신 계기라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 뒤로 오세훈 후보님을 강렬히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이 발전해야 되며 이런 발전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세훈 후보님밖에 없어서입니다. 10수년 전 샛빛 둥둥섬 DDP 이런 거 할 때 야당이 뭐라 했습니까? 세금 낭비다, 흉물이 될 거다, 뭐 세금 둥둥섬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한국, 서울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명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뚝심 있게 저리에 추진해 나가신 분 누구십니까?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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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용산에서 연설을 지원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저 땅, 용산 기지창이 땅, 그리고 저 미군 기지 이런 데에다가 성장급 아파트 논두렁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첨단 복합시설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슈즈트리를 가겠습니까? DDP를 가겠습니까?
DDP죠. 꼭 DDP를 실현시켜 주실 오세훈 후보님을 시장으로 뽑아주십시오. 네.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만 외쳐주십시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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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투표일 동안 꼭 뽑아주시오. 서울의 미래 여러분이 소외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민 학생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 용산구민 여러분, 저는 서울시민 되고 싶었지만은 이번 정부에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민이 된 구호 근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정부의 피해자로서 진실만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중반기에 약 2년 전 취업이 되질 않아 일본 취업을 목적으로 일본 기업 워킹홀리데이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활 중 세일즈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이 있어서 면세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제 즐거운 현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행복은 잠시였고, 집권 여당과 정치인들과 그들을 따르는 집단 반일 운동 프레임에 타격을 입어서 저는 결국 잘 다녔던 면세점을 해고가 되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자금과 취업 자금을 위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식당 서빙을 하며 주경 야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한 것인지 각막에 손상이 걸려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막 재발성 상피 질환에 걸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일을 하기가 힘들고 간병해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취업에 희망을 접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들은 이야기지만 여행사들은 현지 법무법인을 철수하고 권고사직을 하면서 해고를 하고 많은 재외국민과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선교사들은 후원이 끊겨 몰래 김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역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감이 줄어들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나라 간의 문제 간에 한일관계 관련 일을 하는 국내 청년들과 선교사, 사업, 교포, 그리고 재외국민들이 받은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정부와 집권 여당이 반일 파시즘을 앞세워 선동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번 정부는 집권 여당은 어떻게든 밟아오는 처부들은 청단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나경원 의원께 정말 죄송하지만은 서울시장 때 재보궐선거 때 박원순 전 시장을 축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겪었던 이 일을 생각할수록 반일운동의 선봉자로서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 그 모습에 저는 많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10년간 이룬 서울과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급격한 부동산 가격과 장기 거주자 주민세 혜택을 없애고 더불어 최악의 청년 취업률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 재정을 풀고 취업률 높이기 위해서 공공일자리를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지만은 중견, 중소기업의 취업체 지원금은 대부분 기업들이 채용용 인턴을 채용하거나 사업 4대 보험을 납부한 채 위장 취업을 채용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고, 여당 후보는 청년들을 위해서 핸드폰 지원비와 월세 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다 피 같은 돈이고 결국에는 우리 20대 30대가 결국엔 갚아 나가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행복이지만은 결국 우리 젊은 세대들이 다 같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양봉을 통해서 저는 벌에게 쏘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부지에서 변호사 찍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수직 정원을 세워서 모기한테 제 피를 빨리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 수 있는 후보 누굽니까? 오세훈! 네, 앞으로 2초 남았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많은 관심과 죄송합니다. 희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구군모 학생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아마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섰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잘 정리해 갖고 나와서 여러분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청년들 정말 기특하고 든든하지요? 네, 우리 김동민 학생이라고 그랬죠? 여긴 구군모 학생, 구군모 씨의 우리 두 젊은 청춘, 피 끓는 청춘에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제 선택의 순간,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4월 7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 청년들을 올린 문재인 정부를, 대한민국 국민이 이 청년들을 올린 박원순 전 시장의 시즌2 박영수를 이기는 날입니다. 저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반청년, 반미래 정부다 이렇게 규정해 왔습니다. 오늘 이 두 청년이 이렇게 피 끓는 심정으로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 정부의 본질,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본인들의 정권 연장만을 꿈꾸는 정치국 같은 행세를, 정치꾼과 같은 행태를 청년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안철수 후보는 새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공동 경영하는 서울시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서울시 함께 힘합쳐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를 공동 경영하는 모습은 아마도 우리 역사상, 정치 역사상 여러분들이 처음 보게 되는 모습이겠습니다. 경쟁할 때는 치열하게 하더라도 함께 일할 때는 통합과 화합의 정신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시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정치에 대해서 가졌던 실망감을 깨끗이 씻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사의 새로운 롤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보유국입니다. 대한민국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저에게 꿈이 있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 빠른 경제성장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그 자식들에게 대한민국은 경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이라고 하는, 다 함께 보듬어 안고 뒤처진 분들도 챙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와 안철수 후보가 함께 그런 대한민국의 심장, 다시 뛰는 서울, 전 세계가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서울, 그래서 품격이 느껴지는 나라 대한민국의 서울 반드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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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용산에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지난번에 와서도 약속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보물덩어리 용산 정비차량 기지와 그 주변부 일대에 우리에게 가야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나왔지만 이제 용산은 서울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우리의 보물창고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쾌적한 서울시, 여유공간, 행복한 공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서울에서 가장 행복하고 쾌적한 공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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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하는 선거운동 행태를 보셨죠? 네. TV 토론을 100분 정도 합니다, 보통. 그 시간의 절반 정도를 여러분 생활과 전혀 관계없는 네거티브 흑색 선전을 하면서도 미안한 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본질이고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속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4월 7일까지 모두 투표해 주셔서 제가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꼭 투표해 주십시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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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용산구도 구청장님이 민주당이시죠? 서울시 내 24개 구청, 시의회, 구의회, 서울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야 겨우 내년에 대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 분당 몇 분씩 모시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이 막강한 민주당 조직, 금권 선거와 관권 선거와 흑색 선전으로 승부하려는 민주당 몇 명씩 모시고 나가야 이길 수 있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0명이 또 10명을 모시고 나가면 일단 100이지요?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약속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하루가 되도록 뛰겠습니다.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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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서울을 가장 잘하는 후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후보, 이번에는 몇 번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4월 7일 기호위원 오세훈 후보에게 투표하셔서 새로운 서울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